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테일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어떻게 미국 기업 내부까지 침투했는지, 그리고 한 명의 용감한 한국계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를 막아냈는지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뉴럴테크 코퍼레이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곳 15층 연구개발팀에서는 매일 같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기술 토론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전조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박용희와 중국계 미국인 왕지엔이었습니다. 용희는 삼성에서 5년간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스카우트된 인재였습니다. 32살의 그는 항상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일하는 성격이었죠. 반면 35살의 왕지엔은 화웨이 출신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직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타입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급발진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날도 오후 2시 회의실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AI 칩 개발 방향이었는데 왕지엔이 또다시 중국 기술을 과도하게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지엔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AI 칩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테슬라와 애플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그저 메모리나 만드는 수준이죠. 용희는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를 정확히 봅시다. 현재 3나노 공정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죠. 중국은 아직 7나노 수준입니다. 하지만 왕지엔은 용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겠어요? 용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합쳐도 미미한 수준이에요. 왕지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한국 편만 들어요? 여기는 미국 회사라고요.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한국은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식의 충돌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매번 볼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였죠. 용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면 가장 뛰어난 기술을 채택해야 하지 않나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죠. 왕지엔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데이터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미래 비전이에요. 중국은 지금 AI와 양자 컴퓨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아예 게임에서 빠질 거예요. 용희는 왕지엔의 중화 사상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왕지엔은 중국이 최고라는 결론으로만 귀결시켰죠. 더욱 답답한 것은 왕지엔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용희는 동료 엔지니어 마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매일이 이런 식이에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 자랑만 하려고 해요.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논의하는 건데 왜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어. 왕지엔은 정말 급발진이 심해. 누군가 중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바로 화부터 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거야. 용희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회사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지엔은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용희는 그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용희는 왕지엔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용희와 왕지엔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용희가 정말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왕지엔의 기술적 견해가 아니라 그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용희는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 최신 연구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스템 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지엔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파일들에 자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관련 기술 자료들이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 문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로드맵,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기술 협력 관련 문서들이었죠. 왕지엔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용희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최신 기술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접근 빈도가 너무 잦았고 특히 늦은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용희는 왕지엔이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왕지엔은 점심을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혼자 주차장으로 나가더니 중국어로 긴 통화를 했습니다. 용희는 중국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왕지엔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TSMC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누군가에게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들렸습니다. 용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지엔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는데 왕지엔이 회의 중에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정책상 기밀 회의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만 사용해야 하는데 왕지엔은 자신의 개인 장비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왕지엔이 회의 내용을 유독 자세히 기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력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타이핑을 했죠. 다른 동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용희는 야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길에 왕지엔의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지엔은 이미 퇴근한 줄 알았는데 그의 컴퓨터 화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본 용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조직도 주요 연구진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최근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들이었죠. 이런 자료들은 왕지엔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용희는 왕지엔이 화장실에 간 사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왕지엔의 이메일함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이메일 주소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기술 자료 전송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용희는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왕지엔이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주말 내내 용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왕지엔의 평소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용희는 더욱 세심하게 왕지엔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지엔이 USB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회사 컴퓨터에서 뭔가를 복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정책상 외부 저장 장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왕지엔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개인 USB를 사용해서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용희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용희는 결심했습니다. 왕지엔의 행동을 더 면밀히 추적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기술 유출 시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용희는 왕지엔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문제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양심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용희는 시스템 관리팀의 브라운 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브라운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베테랑 엔지니어였고 용희와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용의가 브라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로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최근에 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것 같아서요. 브라운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한 패턴을 말하는 건가요? 용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파일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말이죠. 혹시 전체적인 로그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브라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브라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요? 여기 보세요. 왕지엔이라는 직원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파일들에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관련 기술 문서들에 집중되어 있네요. 용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톰이 계속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접근 시간대예요. 대부분이 오후 11시 이후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니죠. 용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어떤 파일들에 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브라운이 목록을 출력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용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목록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 문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로드맵, 한국 정부와의 기술 협력 계약서, 심지어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지엔의 업무 범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최고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파일 다운로드 기록이었습니다. 왕지엔은 단순히 파일을 열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계정으로 다운로드까지 했던 것입니다. 회사 정책상 이런 기밀 문서들은 다운로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이에요. 즉시 보안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용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섣불리 신고했다가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브라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도 확인해 볼까요? 만약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더 깊이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지엔의 컴퓨터에서 중국 본토의 IP 주소로 대용량 파일들이 전송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파일 전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의는 그 시간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야근을 하면서 왕지엔의 컴퓨터 화면에서 한국 기술 자료를 본 바로 그 시간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이 더욱 자세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파일 전송 로그를 보니 왕지엔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들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들을 사용해서 파일들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전송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문서 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들이 들어있는 암호화된 파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용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왕지엔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술 유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지엔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브라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FBI에 신고해야 할 수준이에요. 국가 기밀과 관련된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의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왕지엔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용의는 브라운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고 싶어요. 그 대신 왕지엔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용의와 브라운은 왕지엔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과 함께 왕지엔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용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브라운과 함께 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건물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화면에는 여전히 왕지엔의 컴퓨터에서 활동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회사에 있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런 패턴을 보여요. 용인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왕지엔이 정말 회사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용이가 브라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용이는 조용히 15층 연구개발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왕지엔의 자리에서만 컴퓨터 모니터에 파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왕지엔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채팅 프로그램이 떠 있었고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이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는데 대화 내용이 기술 자료 전송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파일 전송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진행률 표시바가 떠 있었는데 현재 78%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파일명을 보니 뉴럴테크 3나노 공정 핵심 기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지엔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이는 재빨리 가까운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왕지엔이 자리로 돌아와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용이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왕지엔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파일 전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보한 자료들이 정말 대단해요. 특히 한국 하이닉스의 최신 기술 문서들은 우리가 3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왕지엔의 답변으로 대략적인 대화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왕지엔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관련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얻은 정보들도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용이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왕지엔은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기밀을 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자 왕지엔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채팅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왕지엔이 정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자 용이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브라운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거든요. 복도를 지나면서 용이는 방금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브라운이 있는 시스템 관리실로 돌아온 용이는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브라운, 방금 왕지엔이 실제로 파일을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 계획까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즉시 네트워크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용량 파일이 중국 본토의 IP 주소로 전송된 것, 암호화된 채팅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바로 보안팀과 FBI에 신고해야겠어요. 용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지엔이 다음 주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용이는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왕지엔을 당장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의 더 큰 계획을 알아낸 후에 신고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몇 명의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거액을 투입해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 건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지엔 같은 스파이 한 명을 키우고 운영하는 데만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액의 투자가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용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지엔이 언급했던 이번 주 한국과의 기술 협력 회의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용인은 브라운과 함께 회사의 회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기술 협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AI 칩을 위한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브라운이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왕지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직급으로는 참석할 필요가 없는 고위급 회의였는데 누군가가 그를 추가한 것 같았습니다. 용희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희의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왕지엔이었습니다. 제목은 수요일 회의 준비 자료 공유였습니다. 용희는 브라운과 함께 그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첨부 파일에 주목했습니다. 왕지엔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 자료라면서 한국 기업들의 최신 기술 현황을 정리한 문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은 기밀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브라운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 회사들의 기밀을 미리 수집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정보 조작 시도군요. 용희는 왕지엔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패를 미리 보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은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용희가 왕지엔의 컴퓨터 활동을 더 자세히 추적해보니 그가 한국어 번역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내부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왕지엔이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수백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모두 뉴럴테크와 한국 파트너사들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파일명들을 보니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폴더에는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로드맵,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 폴더에는 뉴럴테크의 핵심 AI 칩 설계도와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 계획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전달용 폴더였습니다. 모든 문서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파일명에는 날짜와 전송 예정일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왕지엔은 마치 자신의 본업인 것처럼 체계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네트워크 로그를 더 깊이 분석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왕지엔은 지난 6개월 동안 총 500GB가 넘는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수십만 페이지의 기술 문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전송 방식이었습니다. 왕지엔은 한 번에 대용량 파일을 보내는 대신 작은 파일들로 나누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전송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또한 왕지엔은 중국의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연구소, 상하이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선전의 기술개발센터까지 최소 3곳 이상의 중국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용희는 이제 왕지엔의 활동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용희도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빼내려고 많은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나 정부 발표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 충격의 정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바로 옆자리 동료를 통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왕지엔의 치밀함과 전문성에 용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고집불통이고 중화 사상에 빠진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고도로 훈련받은 산업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용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지엔이 그 회의에서 또 다른 기밀 정보를 빼내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브라운이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보안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또 다른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거예요. 용의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용의는 브라운과 함께 회사 보안팀장인 마이클 존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들을 들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용의와 브라운의 보고를 듣고 나서 즉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한국 기업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이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즉시 FBI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일단 연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 용의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지엔이 유독 자신에게만 시비를 걸고 적대적으로 굴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용의가 한국의 기술력을 옹호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때마다 왕지엔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은 단순한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용의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왕지엔이 저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의 스파이 활동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의가 회의에서 한국 기술의 정확한 현황을 설명할 때마다 왕지엔은 극도로 불편해했습니다. 왕지엔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중국 기술을 과대 포장하려고 했는데 용의의 정확한 정보가 그런 시도를 계속 무산시켰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용의가 삼성의 나노 기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 왕지엔이 가장 격렬하게 반박했던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왕지엔은 그 기술 정보를 빼내려고 했는데 용의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신의 거짓 정보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던 거죠. 마이클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요? 용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왕지엔은 항상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 화를 내면서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라운도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왕지엔이 특히 용의한테만 유독 심하게 굴었어요. 다른 동료들과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용의만 보면 시비를 걸었죠. 이제 보니 의도적이었던 것 같네요. 용의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지엔이 자신을 한국 스파이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의가 한국 기술에 대해 너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왕지엔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에 왕지엔이 용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 기술만 편들어요?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는 게 있나요? 그때는 단순한 질투나 편견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로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지엔이 용의의 배경을 조사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용의가 삼성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용의 때문에 자신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지엔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면 당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용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자신의 컴퓨터가 이상하게 느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즉시 확인해봤습니다. 용의의 컴퓨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왕지엔이 여러 차례 용의의 계정에 접근을 시도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용의의 이메일과 파일들을 열어보려고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용의는 이제 왕지엔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왕지엔은 용의를 자신의 스파이 활동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용의의 정확한 기술 지식과 한국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거든요. 특히 용의가 회의에서 한국 기술의 진짜 수준을 정확히 설명할 때마다 왕지엔의 거짓 정보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왕지엔이 중국 측에 과장된 보고를 하려고 해도 용의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마이클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왕지엔을 체포해야겠어요. 오후 회의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심각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용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료를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국가의 기밀과 한국의 기술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FBI 요원 2명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스미스 요원과 존스 요원이었는데 이들은 산업 스파이 전담팀 소속이었습니다.
용희와 브라운 그리고 보안팀장 마이클은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네요.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더 확실하겠어요. 오늘 오후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왕지엔의 추가 범행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용희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왕지엔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는지 직접 목격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도 한국 기업 측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에서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상황을 브리핑받았고 FBI의 작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왕지엔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용희는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를 주시했습니다. 왕지엔은 한국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왕지엔은 즉시 공격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공정 기술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SK하이닉스의 DDR5 메모리 양산 계획은 언제부터인가요?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세부 내용도 궁금합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왕지엔은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세부 사항과 생산 일정,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용희는 왕지엔의 질문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내부 조직도 핵심 연구진 명단,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질문들은 명백히 스파이 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왕지엔이 몰래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용희가 발견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회의 녹음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왕지엔은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왕지엔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내부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의 기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삼성의 공정, 기술 매뉴얼과 SK하이닉스의 제품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용희가 개입했습니다. 왕지엔 씨, 그런 자료들은 기밀사항이라 함부로 공유할 수 없지 않나요? 오늘 회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왕지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왕지엔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용희 씨는 왜 자꾸 방해를 하시나요?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용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기밀 유출은 다른 문제죠. 회사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지엔은 용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용희 씨는 항상 한국 편만 드시네요. 여기는 미국 회사인데 왜 그렇게 한국 회사들만 보호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용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우리 회사에도 해가 될 수 있어요. 왕지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왕지엔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중국어로 중얼거렸는데 그 내용을 용희가 들었습니다. 이 한국놈이 계속 방해만 하네. 오늘 계획이 다 망쳤잖아. 본부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다. 용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왕지엔이 방금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본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중국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스미스 요원이 무선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요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왕지엔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협력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비밀주의를 고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FBI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왕지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말했습니다. 왕지엔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왕지엔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용희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도 한국 스파이나 다름없잖아요.
용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의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왕지엔이 체포되면서 그의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그리고 숨겨진 녹음기까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FBI는 즉시 그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왕지엔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FBI의 포렌식 분석 결과는 용의와 브라운이 수집한 증거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지엔의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그의 스파이 활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용의에게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왕지엔의 노트북에서 지난 2년간의 모든 활동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뉴럴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중국계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왕지엔이 받고 있던 자금의 규모였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 매월 5만 달러씩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있었고 성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총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는 그 금액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산업 스파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왕지엔이 다른 동조자들을 모집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서 다른 중국계 직원들에게 보낸 접촉 시도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이 거절했지만 몇 명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왕지엔은 당신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의 보고서에는 용이라는 한국계 직원이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용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왕지엔이 정말로 자신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때맞춰 발각되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FBI의 추가 수사를 통해 왕지엔과 연결된 중국 내 조직들도 밝혀졌습니다. 베이징의 국가보안부 산하기관,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소, 선전의 기술개발센터가 모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국가급 스파이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왕지엔이 유출한 기술 자료들의 가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총 50억 달러 상당의 기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용의가 막지 못했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계획했던 한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 추가로 빼낼 예정이었던 정보들은 가히 국가 기밀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 SK 하이닉스의 신형 메모리 기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동맹의 세부 계획까지 모든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용의의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막아진 것입니다. 뉴럴테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첸이 직접 용의를 불러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의 씨 덕분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기술 동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FBI도 용의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말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이렇게 큰 스파이 사건을 해결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특히 용의 씨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덕분에 완벽한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왕지엔은 결국 연방법원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량은 최대 20년이었고 변호사들은 플리 딜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왕지엔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한 것뿐이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왕지엔과 마주친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스파이 활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왕지엔이 법정을 떠날 때 용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사건이 종료된 후 용의는 회사에서 특별 진급을 받았습니다.
보안 담당 부사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용희의 용기 덕분에 한국의 핵심 기술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용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신뢰와 정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용희는 뉴럴테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투명한 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용희처럼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